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경제학부의 김정인입니다. 오늘 저의 주제는 산업 부분의 탄소 중립 실현 방안입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발표를 하기 전에 간략하게 저의 소개를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앙대학교 경제학부에 현재 재직 중이고, 미네소타 대학에서 응용경제학 중에 자원환경경제학을 전공하였습니다. 간단한 이력으로는 환경경제학회 회장, 동북아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탄소중립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기후환경회의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과 환경 개선에 이런 공공기관에 참여하고 있었고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외에 다양한 저서와 학술지가 있는 것은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이런 발표를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한 탄소 중립 배경, 외국의 동향, 그 다음에 한국의 탄소 중립 현황, 그리고 탄소 중립으로 인해서 좌초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 간략하게 살펴보고 산업계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유엔은 2018년에 기후변화 1.5도씨 특별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고, 또 2021년에는 정기적인 IPCC 6차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해수면의 상승 속도가 20세기 대비해서 3배가 늘어난다든지, 산업화 이전에 대비해서 최근 10년의 경우에 봤을 때에도 벌써 1.1도씨 정도의 온도가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 상승하고 있는 온도를 모든 노력을 해서 막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에너지에 대한 전환이나 산업 구조의 조정이나 과감한 기술 혁신과 이것을 위한 재정 확보 등이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많은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들을 내놓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CFD라고 하는 것들이 빠르게 규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기업의 활동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재무 정보를 공시를 의무화하였다라는 것. 즉 21년 6월에 G7 재무장관들이 기후변화 관련되어 있는 재무 공시를 의무화하는 데 합의했고, 그리고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도 TCFD를 공식적으로 지지하게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유럽,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은 TCFD에 대한 의무화와 권고안을 아주 다양하게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 같은 데에서도 에너지 전환법을 통해서 상장 기업의 탄소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것들을 강화를 하고 있는 것들이고, 미국 같은 데에서는 증권감독위원회에서 Climate and ESG Task Force를 발족해서 탄소 배출 공시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여 기후변화 공시에 대한 규정을 강화시키고 있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인 FRB에서도 대규모 은행을 대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잠재적 손실에 대비하는 조치를 재무제표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ESG에 대한 부분들도 TCFD만큼 아주 적극적으로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84개국에서 ESG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 공개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자산 운용사인 골드만삭스라든지 무디스라든지
또 락앤록이라든지 글로벌록 이런 금융사들은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ESG 리스크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ESG에 대한 펀드라든지 ESG에 대한 채권의 발행 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 ESG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린 펀드에 대한 부분들도 증가하는 동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ESG, 즉 환경과 사회 가치와 기업의 지배구조 또는 가버넌스, 협치 이런 말로도 얘기하고 있는데 2012년에 전 세계적으로 13조 3천억 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2020년에는 40조 5천억 달러로 8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119억 달러 정도의 ES 채권을 발행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많이 있고 그 다음이 일본, 중국의 순입니다. 이 중에서도 한국의 국민연금이 하고 있는 사회책임 투자 같은 경우는 매년 투자가 증가해서 2012년 대비 2019년에 4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기업 같은 데서도 KTNG 같은 경우가 2020년에 낸 리포트에서 지속가능 경영 분야의 성과를 처음으로 계량화하였습니다. 그래서 계량화한 결과 봤더니 사회, 경제, 환경적 가치가 1조 2천억 원 정도로 돼서 회사의 순이익보다 상회하고 있다. 또 한국투자공사는 12월 3일 날 KIC 투자자 책임관리 가이드라인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자, TCFD, ESG 이 외에 전 세계가 에너지 전환, 즉 신재생 에너지로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에 가장 최근 트렌드는 R200. 그래서 이 기업의 활동 그리고 간접적인 활동에 있어서도 신재생 에너지를 100%로 쓰겠다라고 하는 리니어블 에너지 100, R200에 대한 활동들이 아주 강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R20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증서를 구매한다든지 자가 발전을 한다든지 제3자와의 계약을 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구글이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에서는 자기네들 당사의 사업장들을 100% 신재생 에너지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을 시행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인데 이미 2021년에 140개국이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흔히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 달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핀란드나 우루과이 같은 데서는 2035년, 2030년에 달성하겠다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 작년 영국에서 글래스고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메탄 협약이라고 하는 선언도 나왔습니다. 즉 40개국이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 2030년까지 메탄에 대한 감축을 30% 하겠다라고 하는 메탄 협약 선언을 공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메탄이라든지 기후변화의 중심이 되는 온실가스가 되는 부분들을 잡는 탄소 중립법들이 세계 곳곳에서 만들어지거나 개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유럽은 유럽 기후법을 만들었고 독일은 연방기후보호법, 프랑스는 에너지 및 기후에 관한 법, 일본은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법 등등을 통해서 탈탄소로 가겠다고 하는 정책적인 의지와 제도적인 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특히 FIT for 55라고 하는 소위 90년 대비
2030년까지 55%를 삭감하겠다고 하는 Fit for 55라고 하는 것들을 발의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탄소 국경 조정세를 도입하겠다. 흔히 탄소세를 도입하겠다. 그래서 2023년서부터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등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이후서부터는 더 확산시키겠다라는 것들. 항공과 항만 부분에 있어서는 항만에서의 에너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함과 동시에 모든 항공기에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의 혼합을 의무화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서도 전기차에 대한 비중을 2050년에는 20%, 35년에는 50%로 확대할 계획이고요. 탄소 배출권 시장을 2021년 7월서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를 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발전 산업으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점차 8개 분야 철강, 정유, 석유화, 시멘트 등과 같은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확대시키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50년까지 중점 산업별로 연구개발, 실증, 도입의 확대 그리고 자립 상용화 단계의 전 과정에 기반한 달성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예산이라든지 세제, 금융, 규제 개혁 등등에 대한 정책적으로 총동원을 했고 지금 현재 일본의 과학기구라고 할 수 있는 네도에 10년간 2조 엔을 조성하는 것을 앞으로는 15조 엔을 만들어서 민간 기업과 공동으로 연구개발 및 설비 투자를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그린 이노베이션 기금 같은 것들을 조성을 해서 앞으로 기업들이 10년간 연구개발에 하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14개의 기술을 선택을 했습니다. 해상풍력, 수소와 연료 암모니아, 차세대 열에너지,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와 정보통신, 물류, 식료 농림수산업, 탄소 리사이클링, 자원순환, 그 다음에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등등과 같은 14개의 핵심 군을 선정을 해서 이것을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나가는 전략을 가지고 각국이 탄소 중립 법을 만들고 투자도 하고 또 지금 코로나로 인한 경제 재건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우선 일단 탄소 중립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보게 되면 국제재생에너지기구 같은 경우에는 2050년까지 130조 달러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유럽 같은 데에서는 30년까지 매년 1000억 유로를 투자를 하고 이와 같은 1000억 유로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앞으로 향후 40년간 민간과 공공 부분에 있어서 EU GDP의 1.5% 정도에 대한 액수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이 활성화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맥켄지 같은 데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각국의 기업들의 노력의 결과 앞으로는 자발적인 탄소 시장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것이고 당연히 이에 따라서 배출권에 대한 수요도 커질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경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서 곧바로 소위 더 나은 경제 재건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표방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약 17개의 정부가 경제회복 기금을 만들어서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약 11조 2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3조 5천억 달러가 환경적으로 투자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상풍력,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저장 장치, 수소, 그 다음에 해상항공,
아까 대체 자원의 소재, 개발, 또 순환 공급망에 대한 확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00억 달러 규모의 그린뱅크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앞으로 4년 동안 만약에 이런 1000억 달러의 그린뱅크가 통과가 되면 민간 부분에서 7840억 달러 정도가 나와서 약 4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효과도 많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지금 주요국들의 성장 전략은 국가마다 당연히 다른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전력 중심의 에너지 구조 개편과 녹색 전환을 위한 금융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제2의 영국 인프라 투자은행, 처음에는 GIB라고 해서 녹색 투자은행을 설립을 했었죠. 그것이 이제 맥커리에 매각이 됐고 이번에는 다시 영국의 인프라 투자은행을 설립을 해서 정책금융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소산업 같은 경우에 대한 부분들을 성장 전략으로 잡은 국가도 있죠. 이런 국가들에서는 저희 이제 Transformative Promotional Bank을 해서 일종의 전환적으로 들어가는 데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은행을 만들어서 가겠다. 그 중심에는 기후변화, 환경, 그다음에 사회변화, 디지털 이런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미국은 지금 연방정부 차원의 새로운 국가기후은행에 대한 설립을 추진하기도 하고 있고 지방정부라든지 도시에서는 그린뱅크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자, 국외의 탄소 중립을 특히 산업적인 곳에서 보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사는 2019년에 탄소 처리 기술 개발을 위해서 기후혁신 기금을 조성하겠다. 그리고 이미 사내의 탄소세 시스템을 가지고 그 돈의 재원으로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구글이나 아마존도 특히 아마존은 2040년까지 기후 대응 기금을 조성을 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락이라든지 이런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는 환경적 지속성을 떨어뜨리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겠다. 포드 같은 데서는 가치사슬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서 전 과정에 걸친 탄소관리 체계에 대한 구축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유산업 같은 경우에는 유럽과 대표적인데 13개 정유회사들이 모여서 석유, 천연가스 기후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것들을 구성을 해서 1조 원의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CCUS의 상업화라든지 또 CCS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산림산업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직접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특히 화학공장 같은 데에서는 크래커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겠다. 그리고 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해서 순환경제도 구축하겠다라고 전략을 세웁니다. 철강산업 같은 경우에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비정부 조직인 더 기후 그룹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은 이제 결국에 철강 부분에 있어서의 제로 탄소화, 소위 스틸 제로화를 추구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을 수요하는 회사들, 예를 들어서 해상풍력 회사인 오스테드사 같은 데서는 2050년까지 CO2 제로 강제를 100%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호주 건설사인 레이튼이나 영국의 부동산 대기업인 그로브 같은 데서도 이제 강제에 대한 부분에서도 제로 강제를 쓰겠다. 이러다 보니까 세계 1위의 아세르미탈 같은 데에서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했고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53조 원을 투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수소환원 제조법이라고 할 수 있죠.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바스프의 경우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미 Science Based 된 Target Initiative, 약칭 SBTI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은 60% 저감했고 그 다음에 생산은 85%가 증가하는 탈동조화를
이미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서는 수소, 바이오메탄에 집중하면서 연료 전환에 필수적인 크래커의 전력화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를 필수적인 하나의 요소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RE 소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태양광이나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후변화에 대한 감축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세워놓고, 우리나라에서도 롯데케미칼이나 SK종합화학이 2030 탄소중립 성장이라든지 이런 걸 선언했고, LG화학은 업계 최초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들을 선언을 했고, 알리백도 선언을 했습니다. 또 하나솔루션 같은 데서도 수소 사업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산업 같은 경우에는 국제시멘트협회가 2030년까지 25%를 감축하겠다. 그런데 맥켄지 같은 경우에는 2050년까지 75%가 삭감이 가능한데, 이 75%의 구성을 보면 20%가 공정 개선에서 나오는 것들이고 나머지는 기술 혁신에서 가능하다. 즉 어떤 얘기냐면 CCUS, CCS, 3D 프린팅이라든지 탄소 감축 기술, 그리고 대체 건물 소재, 건물의 소재를 대체하는 예를 들어서 CLT라든지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이라든지 BIM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75%까지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는 바 있습니다. 한국의 시멘트 산업이 현재 국내 산업 배출의 약 10%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석회석의 대체 원료를 추가로 개발한다든지, 크링커, 시멘트의 반제품을 만들거나든지, 또 수소 바이오매스 등 친환경 실연원을 개발을 해서 달성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미 쌍용 CNE 같은 데에서는 세계 최대의 폐열 발전 설비를 운영하면서 폐합성 수지의 사용량을 늘리려고 하는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와 같이 이런 부분들이 성공을 하려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뿐만 아니라 폐합성 수지 여론화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친환경 여론화에 대한 기술 개발 등이 중요하다. 또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아시다시피 한국은 이제 2018년 기준에서 2040년까지는 40%, 2030년까지 40%, 그 다음에 2050년까지 탄소 제로로라고 하는 선언한 바 있습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많은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 기술 개발이라든지 재정 지원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약 7억 톤 되는 것들을 앞으로 2030년에는 4억 3,600만 정도 되는 것들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또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이고 산업 부분, 수송, 농수산물, 폐기물, 또 그리고 흡수원이나 이런 다른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수소 포함해서요.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 나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철강산업, 석유화학산업, 시멘트산업,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각각의 탄소 중립을 위한 경로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넘어가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탄소 중립에 대한 달성을 위한 분야별 기술을 보면 철강은 수송환원 제초, 그리고 초고속 고기능 전기로, 정유화학은 전기 가열을 통한 납사 분해, 바이오 연료, 시멘트는 100% 친환경 연료 전환, 그 다음에 CCUS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저비용 대형 저장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바이오 소재, 그 다음에 2차 전지, 차세대 반대초에 대한 것들도 중요하고, 그린 플랜트, 소위 설계와 조달과 건설을 통해서도 친환경 공정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들이 있으면서 항공이나 물리 부분에 있어서의 친환경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들도 아주 중요한 대표 기술이 될 것이고, 이와 같은 것들은 신산업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중소기업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석탄화력 발전이 어쩔 수 없이 퇴출이 되는데, 이에 따라서 일자리가 다소 줄은 것들을 예상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엔진이라든지 동력 전달 장치, 즉 내연기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전기화로 가기 때문에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이 감소가 예상되고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도 일자리가 감소되고 특히 정유와 관련되어 있는 정비, 판매, 주유 종사자들에 대한 부분들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즉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같은 것들을 고려하여 산업계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는 저탄소 경제구조 전환 연구개발 5개년 계획 같은 것들을 수립해 놓으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전력의 IT, 배터리 등등과 같은 미래의 신산업에 대한 기술과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연구개발조합에 대한 구성이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연구개발을 정부와 같이 공동으로 분야별로 조합을 해서 민간도 투자하고 정부도 투자하는 것들을 통해서 연구개발의 실질적인 성공을 이루도록 하는 것들이죠. 두 번째는 탄소중립 연구혁신기구를 만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영국이나 독일이나 미국, 일본에서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 저는 탄소중립 연구혁신기구에 민간 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정부와 민간의 협의체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조금 더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거버넌스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데 저는 탄소 중립을 위한 R&D 추진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캐나다의 넷제로 촉진 기금, 일본의 그린 이노베이션 기금, 독일의 기후변화 기금 등등이 있듯이 우리나라도 지금 기금을 만들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기금에 대한 것들이 산재되어 있고 또 그리고 너무 한정된 분야에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탄소 중립을 위한 범 R&D 추진 기금에 대한 부분들을 구성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배출권 할당 기금, 기후변화 대응 기금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의 각종 기금 중에서 에너지와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기금을 조금 조정해서라도 만들고 또 그리고 일부 부담금에 있는 것들도 조금 과감하게 끌어다 쓰는 제도적인 개편을 통해서 과감한 추진기금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세제 개편에 대한 부분들도 반드시 같이 하면서 기금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일본처럼 또 외국처럼 우리나라도 R&D 개발을 할 때 전 과정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 연구개발, 실증, 도입, 자립화 단계로 가서 성공할 수 있는 유니콘 기업들을 만들어가지고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국산화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하는 플랫폼을 만들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태양광, 연료전지, 풍력, 특히 소재, 부품 산업에 대한 국산화를 전과정적으로 지원해서 성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기금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과학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연구개발에 대한 효율성이 철저하게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이거 저희가 지금 GDP 대비 과학연구기술개발에 들어가는 것이 세계 3위 안에 들어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잘 쓰고 있는지 성과가 있는 곳에 가고 있는지 미래 산업에 대한 기술에 투자하고 있는지 등등을 더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전문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여섯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탄소 중립 기업 대학교를 설립해서 기술 융합 특화 대학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지금 많은 전문화 대학들은 대학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이 대학에서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제한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졸업을 한 학생들이 실제 취직을 하고 나면 또 배우는 그런 시간적인 낭비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탄소 중립에 대한 기업을 만들어서 삼성전자라든지 배터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특화되어 있는 특화성 탄소 중립 기업 대학교를 설치해서 지원해주는 방법들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서부터 대두되고 있는 항공이나 수송 부분의 효율화,
탄소 재활, 흡수 이런 부분들도 선제적으로 가지고 가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배출권 거래제, 특히 중국이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하게 되면 향후에 동북아 배출권 거래 시장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계속 운영하고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가상발전소 운영센터 같은 것들을 통한 배출권 거래제의 습득, 경험, 축적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지금 없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 송파구의 잠실 트리지움 아파트 같은 데서는 아파트의 에너지를 적게 씀으로써 소위 디맨드 리스판스 시스템에 들어가서 이득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 주차장도 바꾸고 LED 조명으로 바꾸고 승강기의 자가 발전 설치 등등을 해가지고는 한전에 대한 판매를 해서 연간 3천만 원 정도에 대한 수입을 통해서 아파트 운영비를 절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확대해서 나가면 이것도 아주 좋은 탄소 감축이 되면서 가상발전으로 연결시키면서 수요 반응에 대한 부분들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트리플 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법에도 나와 있지만 탄소 중립 센터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1차적으로 산업단지 내에 탄소 중립 지원 센터를 만들 필요해요. 그리고 너무 이런 센터장이나 융합단지나 이런 데는 너무 기술적인 사람들만 데려다 놓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건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 특히 정책적으로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멀리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조금 들어가 있을 때에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산자부가 탄소 혁신 역량을 나누기 위해서 친환경 기술 나눔이라고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저는 아주 좋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포스코그룹이 중소기업 88개사와 디지털 그린 특허 기술을 무상 양도를 한다든지 하는데 이와 같이 친환경 저탄소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같이 해서 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될 때에 서로 윈윈하는 부분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외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에 대한 특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조성해서 나가는 방향이 있을 때에 산업계의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